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유명하잖아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오마의 현인, 투자의 귀재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라는 이 회사가 매년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를 하면서 Q&A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들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하면은 아주 좋거든요. 그런 내용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총에서 나온 게 또, 역시 워렌 버핏이 시즈 캔디랑 코카콜라, 워렌 버핏이 대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들의 이 박힌 콜라랑 그다음에 캔디 이런 걸 앞에다 놓고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 거죠. 주주총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광고를 또 하면서 이날 시즈 캔디의 이 매출액이 엄청나게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또 이렇게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총 요약을 한번 해드리자면, 현금을 쌓아둔 이유가 뭐냐? 현금이 지금 역대급으로 쌓아뒀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얘기해드리고요. 애플 지분도 어느 정도 팔았는데, 애플 지분을 판 이유에 대해서도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얘기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비아디에 관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후계자, 이제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었잖아요. 최고의 투자 파트너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워렌 버핏도 고령이에요. 그래서 후계자를 구해야 되는데, 후계자가 과연 누군가 이거 아직까지 확정을 안 했는데 오늘 주총에서 확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찰리 먼거, 절친이죠. 찰리 먼거에 대한 회상을 했던 지금 내용도 있고, 일본 상사 투자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을 판 이유, 애플의 지분을 많이 줄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기자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지분은 줄였지만 버크셔의 오래된 투자 종목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더 나은 기업이다, 훨씬 나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애플은 버크셔의 최대 투자처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품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니 어쩌면 가장 위대한 제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운을 띄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는데, 애플의 투자로 막대한 평가 차익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 많다, 세금 때문에 팔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납세자의 의무를 열심히 다 하겠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애플의 판 이유를 아마도 정확하게는 워렌 버핏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애플을 판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세금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둘러댔다고 보고 있거든요. 세금 때문에 그렇게 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더 벌 수 있으면 안 팔았을 수도 있는데, 이 판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많이 이렇게 기사를 보고 차이나 전기차 투자하면서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이 휴대폰이나 이런 반도체 이런 기술들도 엄청나게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웨이에서 새로 나온 폰에 보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 중국의 업체들도 기린이나 이런 업체들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 성능이 이제는 거의 애플의 이 아이폰과 비슷비슷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보다 조금은 뒤처졌을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오히려 더 싸고, 그 다음에 계속 성능 개선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핸드폰을 내놓고 있어서 이 애플의 점유율을 실제로 중국 폰들이 따라잡았거든요. 애플의 점유율을 갉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거를 아마 워렌 버핏 입장에서도 위기라고 생각하고 좀 지분을 줄이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이렇게 7나노의 이런 공정도 사용하면서 새로운 이런 PC가 나온다, 이런 버전의 PC가 나온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서 이게 기술 개선도 진짜 눈부시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애플의 비중을 조금 줄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애플이 하고 있는 하드웨어나 이런 사업들이 중국에 많이 따라잡힐 것 같다, 이런 예상으로 이렇게 애플의 지분을 줄였을 수도 있겠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워렌 버핏이 테슬라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8년에 비아디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아디에 투자한 이유도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랑 이렇게 조금 통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 비아디가 이 테슬라에, 특히나 중국 기업들이 테슬라가 중국 기가상하이 공장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부품 업체들을 많이 쓰면서 발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발전을 하면서 많은 기술 전수도 해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품 업체들이 더욱더 기술 개발을 해서 이 비아디나 아니면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면서 기술 개발이 또 되고, 다른 업체들, 특히나 비아디도 더욱더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는 테슬라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애플도 똑같다는 얘기죠. 애플도 이제는 다른 하웨이나 이런 경쟁 업체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게 테슬라처럼 위기에 경쟁에 이렇게 봉착할 수가 있겠구나, 경쟁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마도 애플의 지분을 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중국 기자인 것 같아요. 중국 주주거나 기자인 것 같은데 질문을 또 했습니다. 버핏 당신은 비아디에 투자한 걸로 유명하다. 그런데 혹시 다른 중국 주식이나 홍콩 주식에 혹시 투자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중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버핏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나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의 법을 따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주식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기업들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이 아니라 워렌 버핏은 가장 성공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 주식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미국 주식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비아디나 아니면은 뭐 일본 상사에 대해서 투자 내용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일본 주식을 좋게 생각한다 하면서 5대 상사 기업을 나는 좋게 생각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멍거가 원래 비아디 투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원래 투자하려고 안 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랑 비아디에 대해서 멍거가 워렌 버핏에게 투자하라고 계속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책상에 여기 코스트코랑 비아디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 책을 놨겠죠. 이렇게 놓으면서 바이 사라 막 계속 멍거가 몇 번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자기는 원래 사기 싫었다고 합니다. 비아디나 이런 거를. 왜냐하면은 자기는 미국 이외의 해외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뭐 오픈 마인드라고 하죠. 넓은 마인드를 갖고 뭐 배우려고 하거나 이렇게 믿음이 있거나 이렇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멍거가 와서 몇 번이고 지금 비아디를 사라고 이렇게 계속 권유를 했었다. 그래서 나는 비아디를 사는 거를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코스트코나 비아디나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고, 특히나 비아디는 꽤나 많은 지분을 투자를 해서 많은 성공을 거뒀지만, 그렇지만 미국 외에는 자기는 아직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뭐 나라 이런 산업들도 뭐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뭐 투자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워렌 버핏의 이런 투자 원칙이나 이런 철학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비아디 외에 다른 거에 투자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뭐 확실한 답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주식에 뭐 또 투자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답은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뭐 보면은 비아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워렌 버핏의 이 해안이 대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비아디를 다 팔진 않았지만 지분 축소를 한 2년 전부터 했거든요. 하면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 이런 경기가 꺾이면서 다 주식들이 내려왔거든요. 그걸 미리 알고 이렇게 지분을 줄였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애플의 이제 지분도 미리 줄였잖아요. 그래서 애플의 지분을 줄이면서 애플 주식이 계속 내려왔잖아요. 중국에서 매출이 감소하면서 점유율도 감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식이 내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워렌 버핏은 미리 알고 투자를 했을까? 진짜 그러니까 지분을 줄였을까?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후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의 이름이 그렉 아벨이라고 해서, 이분은 소개를 해드리자면 캐나다 출신인 아벨은 엘버타대 상학과를 졸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벨은 지금은 벅셔 에너지 회장 겸 CEO이다. 그래서 여기 벅셔 에너지 분야에서 회장 겸 CEO이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벅셔의 비보험 부분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렉 아벨이라는 이 사람을 후계자로 낙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렉은 지금 자본 배분을 맡기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는 사업들을 극도로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렉 아벨 기업을 넘겨봤더라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벅셔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애플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후계자도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뭐 핏줄이나 혈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이렇게 낙점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미국 주식은 잘 갈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나라처럼 뭐 재벌 2세, 3세, 4세까지 이렇게 어떻게든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서로 싸우고, 그거 갖다 이제 뭐 주가를 올리지 않고 뭐 상속세를 덜 내려고 별 편법을 다 쓰고 물적 분할을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재벌 뭐 4세들 다 챙겨주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 같이 귀족 기업들이 많잖아요. 귀족 사회죠. 우리나라는 뭐 거의 평등 사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렉 아벨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버크셔, 워렌 버핏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회장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사회다. 그러면은 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더 능력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처럼 재벌 2세, 3세, 4세까지 상속하는 이런 회사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주인의 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등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보면서 결국 한국 주식은 결코 아니다. 이 주충을 보면서도 알게 됐습니다. 한국 주식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런 능력제가 아니라 뭐 계급제로 이렇게 뽑아버리는 한국 주식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애가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린애가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찰리 멍거가 하루를 더 살아계시면, 찰리 멍거 할아버지가 하루를 더 살아계신다면 그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나, 이렇게 어린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찰리 멍거랑 워렌 버핏은 진짜 절친이고요. 각각 29세, 35세이던 1959년에 버핏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잡화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찰리 먼거가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버핏이 운영한 아버지가 운영하던 잡화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워렌 버핏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절친이 됐고, 그리고 먼거는 1962년 워렌 버핏이 인수한 벅셔 해서웨이의 공동 경영자로 참여를 했다. 버핏이 형 올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같이 뭐 60년 이상 인연을 이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아시면은 엄청난 동반자다, 뭐 부부만큼 이렇게 친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찰리에 대해서 이렇게 워렌 버핏이 회상을 하면서 조금 짧게 제가 요약을 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찰리는 있잖아요. 찰리와가 아니라 찰리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나보다 관심사가 더 많다. 그래서 여러 분야나 이런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아까 비아디나 이런 주식들, 중국 주식들도 투자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던 거다. 나는 관심사가 좁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을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가 더 찰리와 하루를 더 보낸다면 이전과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보낼 것이다. 나는 찰리를 너무 많이 믿고 있고,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찰리와 뭘 보내지 않고 그냥 해왔던 대로 찰리와 하루를 더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담담하게 얘기를 했고요. 뭐 찰리에 대한 회상도 많이 했습니다. 찰리는 뭐 원래 뭐 여러 가지 장난을 잘 치고 죽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죽는 장소를 안다면 그 장소로 안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농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약간 워렌 버핏이 찰리를 그리워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 뭐냐면, 주총에서 할 때 있잖아요. 원래 대답을 하고 찰리에 대한 의견을 매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실수로 찰리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찰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찰리가 옆에 없었는데도. 그런 거 보면은 워렌 버핏이 찰리를 아직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못 잊고 있고, 그만큼 찰리 먼거랑 뭐 60년 이상 동반자로 이렇게 잘 운영해 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동업을 하면서 60년 이상 가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투자에 왜 괜히 현인인가 귀자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을 쌓아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쌓아둔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쌓아둔 이유, 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냐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달러로 하면은 176억 달러에서 이제는 1890억 달러로 현금 규모가 늘어났다. 약 25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사상 최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돈을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이 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워렌 버핏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공에만 스윙을 한다. 그러니까 매번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딱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만 투자를 한다. 그리고 만약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면 투자가 쉽다. 1000만 달러라면 투자가 쉽다고 합니다. 뭐 그럼 너무 크니까 워렌 버핏이 투자한다고 하면 규모가 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지켜볼 것이고, 거의 뭐 움직이려고 하면은 다 포착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00만 달러만 갖고 있어도 이게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크니까 자유롭게 못하고 투자하는 게 한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디에 뭐 섣불리 뭐 투자한다 이런 거는 얘기를 못 해드리겠고 그냥 심사숙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처를 이렇게 찾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떻게 지금 미래가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은 현금을 들고 있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워렌 버핏이 AI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AI 힘은 핵무기급이다. 그러면서 이게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성장하는 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워렌 버핏이 지금 애플도 AI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 여러 AI 회사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AI에 관련해서도 투자를 혹시나 할 수도 있겠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랑도 친하잖아요. 그래서 마소에도 아마 투자를 하려고 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이거는 뭐 예측이 큰 건 아니고 확률이 큰 건 아니고, 그 후계자 그렉 아벨이 있잖아요. 그렉 아벨이 후계자인데 아마도 이분이 에너지 분야의 거의 전문가니까 에너지 쪽으로 아마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요즘 미중에서 화폐 전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달러랑 위안화랑 지금 계속 불이 붙고 있고, 브릭스랑 G7이랑 이런 경제 블록이 계속 되면서 이제는 달러보다는 금에 대해서 이런 가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과 같은 혹시 자산의 투자도 생각 중인 거 아닌가. 저는 아마도 에너지 쪽이 가장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금이나 AI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게 되시겠고요. 여튼 지금 현금을 역대급으로 사상 최대급으로 250조 원을 갖고 있다. 애플이 아니라 워렌 버핏의 벅셔가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주총회에는 지금 여러 유명 인사들이 왔는데 지금 빌 게이츠가 왔었고요. 워렌 버핏의 절친인 빌 게이츠가 왔고요. 그 다음에 팀 쿡 애플 CEO가 참석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유명 인사들도 이렇게 참석을 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은 워렌 버핏 벅셔의 주총회 가고 싶거든요. 근데 기회가 안 되니까 못 가고 있고, 여튼 지금 뭐 주총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 이렇게 Q&A가 나왔는데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워렌 버핏처럼 저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미국 주식 위주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있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모아 가셔라. 특히나 연금저축으로 이 계좌를 꽉꽉 채우고 그 다음에는 뭐 개별 주식 계좌로 이렇게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